안녕하세요. 인생의 깊이를 알아가는 신이여, 여러분과 함께 삶의 지혜를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은 조금은 가슴 저릿하고도 공감이 가는 이야기, 바로 누군가의 엄마가 아닌 내 이름으로 불리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이 이야기는 비단 여성들만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서 겪는 정체성에 대한 고민, 그리고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과정에 대한 깊은 성찰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각자의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이름, 그리고 그 이름이 가진 의미를 잠시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어느 날 문득 제가 아닌 엄마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 익숙해졌다는 사실에 가슴 한켠이 시큰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마치 제 이름 석자는 저 멀리 사라지고 오롯이 누군가의 엄마라는 역할만이 저를 대변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죠.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말에 깊이 공감하실 겁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는 더욱 와닿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자식들을 키우고 가정을 돌보며 평생을 헌신해온 세월 속에서 우리는 종종 나 자신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젊은 시절의 꿈과 열정, 그리고 무엇이든 될 수 있다고 믿었던 순수한 나는 어디로 가고 오직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역할만이 남았다고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엄마라는 호칭은 분명 따뜻하고 소중한 이름입니다. 자식을 낳고 기른 어머니에게 부여되는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그토록 자랑스럽게 만들어주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이름이 때로는 한 개인의 정체성을 압도하고 오롯이 모성이라는 역할에만 가두어버리는 올가미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엄마이기 이전에 우리 각자의 이름과 꿈을 가진 독립적인 존재였습니다. 누군가의 아내이기 이전에, 누군가의 엄마이기 이전에 우리는 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 이름은 저 멀리 사라지고 누구 엄마 혹은 누구 할머니로 불리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마치 저라는 개인의 존재는 희미해지고 오직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역할만이 저를 규정하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마치 제가 가진 모든 개성과 재능, 그리고 오랜 시간 쌓아온 경험들이 엄마라는 단어 하나로 축소되어 버리는 듯한 상실감마저 들었습니다. 이런 감정은 비단 저만의 것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도 이러한 현상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한때 아가씨나 미스라는 호칭으로 불렸습니다. 이는 주로 미혼 여성을 지칭하는 말이었죠.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이러한 호칭들이 여성을 대상화하거나 낮잡아 부르는 의미로 비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미혼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마치 기혼 여성보다 부족한 존재로 취급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줌마라는 호칭 역시 특정 이미지를 연상시키며 여성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 호칭은 때로는 친근함의 표현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나이가 많고 촌스럽거나 때로는 공격적인 이미지를 연상시키기도 하여 많은 여성들이 이 호칭으로 불리는 것을 꺼려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획일적인 이미지 속에 갇히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개성과 삶의 경험을 가진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름으로 불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직업과 사회적 위치를 나타내는 호칭으로 불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김 교수님, 이 실장님, 박 작가님처럼 우리의 노력과 성취를 대변하는 호칭으로 불리고 싶은 것이죠.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호칭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개인의 정체성을 얼마나 존중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성의 역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회의 주체적인 구성원으로서 존중받고자 하는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우리 사회에는 모성의 신화가 존재해 왔습니다. 어머니는 무조건적으로 헌신하고 희생해야 한다는 강한 사회적 기대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신화는 많은 여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웠습니다. 마치 어머니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녀와 가정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무언의 압력이 사회 전반에 존재했습니다. 자녀 양육과 가사 노동은 전적으로 여성의 몫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고, 이는 여성의 사회 활동을 제약하는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재능 있는 여성들이 자신의 꿈을 접고 가정에 헌신해야만 했습니다. 엄마라는 호칭은 이러한 사회적 기대를 고스란히 담고 있으며 때로는 여성에게 감당하기 힘든 책임감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성의 신화에서 벗어나 어머니 역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자신의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남성은 생계를 책임지고 여성은 양육을 담당한다는 고정관념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시대는 변했고, 이제는 남녀 모두가 육아와 가사를 공동으로 책임지고 각자의 꿈과 커리어를 추구할 수 있는 유연한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엄마라는 호칭이 여성을 가정 내 역할로 한정짓는 경향이 있다면 우리는 이제 그 한계를 뛰어넘어 우리의 이름으로 사회 속에서 당당히 존재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정을 넘어선 더 넓은 세상 속에서 우리의 잠재력을 마음껏 펼치고 싶습니다. 페미니즘적 관점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더욱 깊이 파고듭니다. 페미니즘은 여성 억압의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엄마라는 호칭은 여성을 오로지 재생산의 도구로 보거나 모성애를 강요하는 사회적 압력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즉, 여성의 가치를 오직 출산과 양육에만 국한시키고 그 외의 다른 역할과 능력은 소홀히 여기게 만든다는 비판입니다.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이 자신의 이름으로 불리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동등하게 존중받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평등의 시작이라고 강조합니다. 저 또한 이들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우리의 이름은 우리의 존재를 알리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며 우리의 고유한 가치를 드러내는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가진 무한한 가능성과 다채로운 면모들을 엄마라는 하나의 단어로 가두어 버리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성, 우리의 감성, 우리의 경험,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엄마라는 호칭을 넘어 내 이름으로 불리기를 그토록 원하는 걸까요? 첫째, 이것은 바로 우리의 개인의 정체성을 존중받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은 우리가 한 사람의 독립적인 개체로서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받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부속물이 아닌 온전한 나로서 존중받고 싶습니다. 엄마라는 사회적 역할에만 매몰되지 않고 우리는 각자의 꿈과 열정, 그리고 고유한 삶의 이야기를 가진 존재임을
세상에 알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우리가 쌓아온 시간과 경험, 그리고 우리만의 가치를 대변하는 상징입니다. 둘째, 우리의 사회적 역할의 다양성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어머니이자 아내이자 딸이자 친구이자 직업인으로서 수많은 역할을 수행하며 살아갑니다. 이 모든 역할들은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 어느 하나도 우리를 완전히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역할에만 갇히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름으로 불림으로써 우리는 이 모든 다양한 역할 속에서도 변함없이 존재하는 나 자신을 인정받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은 다채로운 색깔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모든 색깔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평등한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열망이 담겨 있습니다. 때로는 엄마라는 호칭이 수직적인 관계를 암시하거나 일방적인 헌신을 요구하는 듯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자녀에게는 권위를, 배우자에게는 희생을 요구하는 무언의 압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름으로 불림으로써 우리는 상대방과 동등한 관계에서 소통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일방적인 희생자가 아닌 함께 삶을 꾸려가는 동반자로서 인정받고 싶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칭의 변화를 넘어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민주적인 소통 방식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의 이름을 부르고 존중함으로써 우리는 보다 수평적이고 평등한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바람은 단순히 개인적인 선호를 넘어섭니다. 이는 우리 사회 전체가 개인의 존엄성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그리고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너무나 많은 것을 당연하게 요구해 왔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헌신은 당연한 것이며 그에 대한 보상은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듯한 분위기가 만연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각자의 이름으로 불리며 우리 본연의 모습을 인정받고 싶다는 외침에 귀 기울일 때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특정 역할에만 갇히지 않고 온전한 우리 자신으로서 존중받고 싶습니다. 이는 비단 여성들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각자의 이름으로 불리고 자신의 고유한 정체성을 존중받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건강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길입니다. 예를 들어 남성들 역시 가장이라는 역할에 갇혀 자신의 감정이나 꿈을 포기해야 했던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도구가 아니라 각자의 이름과 삶을 가진 고유한 존재입니다. 우리 시니어 세대가 이러한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의 이름으로 불리기를 요구하고 우리의 자녀와 손주들에게도 각자의 이름과 개성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우리 사회는 더욱 따뜻하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서로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이 가진 의미를 이해하며 서로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는 사회. 저는 그런 사회를 꿈꿉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깊이 공감하고 위로받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삶의 흔적 속에서 엄마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압니다. 그 시간들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고 우리를 더욱 강인한 존재로 성장시켰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시간들을 넘어 나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삶의 장을 열어갈 때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우리의 존재의 이유이자 우리의 삶에 빛나는 증거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선물하는 시간, 우리의 이름으로 불리는 기쁨을 마음껏 누릴 때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우리 각자의 삶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소중한 선물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누구 엄마 누구 아빠가 아닌 영님으로 서로를 부르며 존중하고 격려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름으로 불릴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나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이름을 응원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따뜻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